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순서는 일단 컨볼루션 연산이 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컨볼루션 연산이 이미지에서 어떻게 이제 이루어지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컨볼루셔널 레이어를 설명하고, 그 다음에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에서 들어가는 컨볼루셔널 레이어 외에 다른 레이어들, 그런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컨볼루션 연산에 대해서 설명할 건데요. 여기서 혹시 뭐 시노미 시스템 같은 과목을 들었다면은 아마 잘 알고 있는 것이라 생각해요. 근데 이제 그런 과목을 안 배운 학생들도 있을 테니까 일단 컨볼루션 연산을 좀 간단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무빙 에버리지에 대해서 좀 볼 건데요. 무빙 에버리지는 뭐냐면요. 에버리지가 평균이잖아요. 근데 그 평균을 무빙, 움직이면서 구하는 것을 무빙 에버리지라고 부르게 되겠습니다. 자, 밑에 데이터를 따라가면서, 즉 움직여가면서 평균을 구한다고 설명했는데요. 가령 예를 들어서 시간에 따라서 이런 데이터가 쭉 들어온다고 보겠습니다. 즉 처음에는 10이라는 데이터가 오고, 그 다음엔 20, 그 다음엔 50, 30, 10, 20, 60, 10이 들어올 때, 자, 이 데이터에 대해서 3개씩 묶어가면서 무빙 에버리지를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제일 처음에 3개를 묶어서 평균을 구하고요. 그 다음에 한 칸 움직여가지고, 지금 데이터 한 개 뒤로 밀어서 역시 그 다음에 하나, 둘, 3개 묶어서 평균을 구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칸 움직여서 하나, 둘, 3개 묶어서 이제 평균 구하고요. 다시 또 한 칸, 한 칸, 한 칸. 네, 자, 이렇게 데이터를 따라서 한 칸씩 움직여가면서 평균을 구하는 것. 네, 이거를 무빙 에버리지라고 부르게 되겠습니다. 자, 이 무빙 에버리지라면은 이게 어떤 효과가 발생하냐면요. 아래 그래프에서 여기 파란색 선은 원래 처음에 들어왔던 데이터가들이 되겠고요. 네. 그것을 무빙 에버리지, 3개씩 묶어가면서 무빙 에버리지한 결과가 여기 빨간색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자세히 보시면요. 그 처음에 들어왔던 데이터는 이렇게 위로 확 올라갔다가 확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상당히 급격하게 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다 대고 무빙 에버리지를 하게 되면은 이와 같이 약간 평탄하게, 네, 물론 아직 약간 굴곡은 있지만은 원래 데이터에 비해서는 좀 덜 변하게, 덜 심하게 변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무빙 에버리지 현상을 가만히 보면요. 제가 설명하기로는 3개씩 묶어가면서 이제 평균을 구한다 했죠. 근데 그 연산은 좀 다르게 보면 어떻게 볼 수 있냐면요. 각각 3개의 데이터를 묶어가지고 각각의 데이터에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을 곱해서 더한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뭐 더한 다음에 3분의 1 하나, 각각의 3분의 1 곱한 다음에 더하나, 마찬가지죠. 그러면 이거를 가만히 봤을 때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왜 꼭 3분의 1만 곱해야 되지? 다른 수를 곱하면 안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첫 번째 거는 4분의 1, 그 다음에는 2분의 1, 그 다음에는 4분의 1 이렇게 곱할 수는 없을까? 뭐 이렇게 곱하려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요. 처음에 3개 묶어가지고 4분의 1, 2분의 1, 4분의 1 곱해서 더하고, 그다음에 한 칸 움직여서 4분의 1, 2분의 1, 4분의 1 곱해서 더하고, 그 다음은 한 칸 움직여서 4분의 1, 2분의 1, 4분의 1 곱해서 더하고, 뭐 이런 식으로 연산하면 어떨까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보면요. 이게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요. 역시 파란색은 원래 입력이 되겠고요. 네, 요 빨간색이 각각의 3개씩 묶어가면서 한 칸씩 옆으로 움직이면서 3개씩 묶어가면서 4분의 1, 2분의 1, 4분의 1을 곱해서 더한 결과가 되겠는데요. 역시 앞에 무빙 에버리지랑 비슷해요. 네, 물론 약간의 굴곡은 있지만은 원래 데이터에 비해서 좀 더 평탄한 이러한 결과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컨볼루션 연산이에요. 네, 이렇게 하는 게. 자, 보통 곱해지는 수들을 모은 것을 커널이라고 부르거든요. 자, 가령 커널이 4분의 1, 2분의 1, 4분의 1. 요 커널에 대해서 컨볼루션을 한다, 연산을 한다. 라는 의미는 어떻게 되냐면요. 요 데이터들에 대해서
한 칸씩 움직여가면서 묶어요, 데이터를. 여기서는 커널 안에 있는 숫자가 3개니까 3개씩 묶겠죠. 자, 이게 3개 묶어가지고 각각에 대해서 커널 안에 있는 4분의 1, 2분의 1, 4분의 1 곱해서 더하고, 네. 그 다음에 한 칸 옆으로 움직여서 역시 커널에 있는 4분의 1, 2분의 1, 4분의 1 곱해서 더하고, 그 다음에 한 칸 움직여서 하나, 둘, 세 개 각각 곱해가지고 더하고, 네. 이것을 한 칸씩 이렇게 움직이면서 하는 것을 바로 컨볼루션 연산이라고 부르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커널 안에 있는 각각의 값들, 네, 얘네들은 웨이트 혹은 우리말로는 개수라고 부릅니다. 자, 이 컨볼루션 연산은 신호 처리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한 연산이 되겠는데요. 좀 더 일반적으로 제가 이제 좀 기술해 보면요. 앞에 것은 제가 커널 안에 있는 웨이트 개수가 3개인 경우가 되겠죠. 네, 이 경우에 대해서 좀 식으로 좀 풀어보면요. 네, 내가 현재 들어오고 있는 입력을 기준으로 하나 앞에 거, 하나 뒤에 거, 총 3개 되겠죠. 각각에 대해서 여기에 있는 커널 값들을 하나, 둘, 3개 곱해서 다 더한다. 뭐 이런 현상이 되겠고요. 이거를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요. 커널이 마이너스 2분의 k-1에서부터 2분의 k-1까지 있을 때 역시 어떤 xn을 중심으로 k 0일 때 xn을 중심으로 앞으로 2분의 k-1개 뒤로 2분의 k-1개 인의 x에 대해서 h를 각각 곱해가지고 다 더한 것이 하나의 출력을 이룬다. 이 정도로 이제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컨볼루션 연산이 어디에 많이 이용되냐면요. 여러분이 혹시 신호 시스템을 배웠으면 아시겠지만 신호 처리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연산이 바로 컨볼루션 연산이에요. 솔직히 신호 처리에서 배우는 것의 거의 대부분이 그냥 컨볼루션 연산이에요. 네, 이런 컨볼루션 연산, 저런 컨볼루션 연산, 그리고 컨볼루션 연산에 대해서 좀 다른 해석, 뭐 이런 것들이 신호 처리에 배우는 거의 대부분의 내용이 되겠고요. 이것의 주된 기능, 용도는 뭐냐면요. 바로 필터링이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필터라는 것이 영어로 보면은 여과, 뭔가 걸러낸다는 뜻이 되겠는데요. 신호 처리에서 여과는 뭘 의미하냐면요. 바로 주파수에 대한 여과, 즉 원하는 주파수만 걸러내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주파수는 뭐냐면요. 어떤 신호가 들어올 때 그 신호가 얼마나 급하게 바뀌느냐에 대한 정도를 이제 주파수로 부르게 되겠고요. 좀 빨리빨리 변하는 신호가 있으면 걔는 주파수 높은 거고요. 좀 천천히 변하는 신호가 있다면 걔는 주파수가 낮다고 부를 수 있겠죠. 앞에서 봤던 컨볼루션 현상에 쓰였던 커널들은요. 네, 로우 패스 필터였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이게 우리말로는 저역 통과 필터인데요. 낮은 주파수 성분만 통과시키고 높은 주파수 성분은 없애버리는 그러한 필터, 커널의 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보시면요. 앞에서 그 4분의 1, 2분의 1, 4분의 1 커널 그거 있죠? 네. 걔를 통과시켰을 때 보면요. 원래 입력 데이터는 이렇게 위로 휙 올라갔다가 휙 내렸다, 휙 올라갔다 이런 데이터였는데요. 즉 높은 주파수 성분이 많았던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앞에 있던 커널을 통과시키니까 4분의 1, 2분의 1, 4분의 1 커널을 통과시키니까 이게 약간 좀 평탄해졌죠. 좀 천천히 바뀐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급격하게 휙 올라갔다 휙 내려가는 그런 높은 주파수 성분이 제거되고 없어지고 좀 천천히 변하는 낮은 주파수 성분만 남아있다. 즉 통과된 결과가 되겠습니다. 이게 저역 통과 필터, 로우 패스 필터의 예가 되겠습니다. 자, 반대로 하이 패스 필터, 고역 통과 필터도 역시 만들 수 있겠죠. 얘의 기능은 높은 주파수 성분만 통과시키고 낮은 주파수 성분은 없애는 그런 필터가 되겠어요. 이런 고역 통과 필터의 예가 바로 이런 필터가 되겠습니다. 계수값들이 마이너스 1, 2, 마이너스 1인 커널이 되겠죠. 자, 원래 입력 데이터가 파란색으로 이렇게 들어올 때 이 커널에 대해서 컨볼루션 연산을 하게 되면요. 이 빨간색처럼 나오게 돼요. 보시면은 이 구간 보면요. 입력 데이터가 안 변하고 있죠. 여기서는 높은 주파수 성분이 없는 거예요. 안 변하니까.
주파수 높으면 빨리 변하는데 얘는 아예 안 변하는 거잖아요. 얘는 높은 주파수 성분이 없고 얘는 낮은 주파수 성분만 있는 구간이 되겠어요. 근데 이 구간에 대해서 요 커널을 통과시키는 결과를 보니까 그냥 0이죠. 네. 즉 높은 주파수 성분만 통과시키는데 높은 주파수 성분이 없어요. 네. 얘는 낮은 주파수 성분만 가지고 있는데 걔는 통과 못해요. 없어져요. 그러니까 결과가 0인 거예요. 그에 반해서 여기 값이 변하는 부분, 입력 데이터 값이 급격하게 변하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커널을 통과시킨 결과를 보니까 이렇게 큰 값들이 나오죠. 즉 이 부분에서는 이러한 높은 주파수 성분이 있는 거예요. 걔네들만 통과돼서 이렇게 결과로 나오는 것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값이 이렇게 휙 떨어진 부분, 네, 이 부분도 역시 높은 주파수 성분이 있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큰 값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 컨볼루션 연산을 이미지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느냐, 네, 거기에 대해서 또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미지라는 것은 일종의 2차원적인 데이터라고 했었겠죠. 2차원적인 신호. 네, 그래서 이렇게 가로 세로가 있고 각각의 픽셀 점마다 어떤 값들, 그 이미지가 얼마나 밝으냐, 어떤 색깔이냐, 뭐 이런 정보들이 담겨 있는 이러한 2차원적인 값들로 볼 수 있게 되겠고요. 따라서 컨볼루션도 역시 2차원적으로 수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커널을 보면요, 앞에서 보였던 커널은 1차원적이겠죠. 뭐 4분의 1, 2분의 1, 4분의 1 이런 것처럼. 그런데 이미지에 대한 컨볼루션을 행하는 커널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가로 세로가 있어요. 가로 K, 세로 K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에 대해서 컨볼루션 연산은 또 어떻게 하느냐? 네. 자, 가령 우리가 커널의 크기가 K by K라면요, 역시 입력 이미지에서 K by K만큼의 영역을 가져와서 각각 원래 여기 있는 커널의 값들과 곱하는데 같은 위치에 있는 값들끼리 곱하는 거예요. 즉 왼쪽 위에 각각의 커널의 웨이트 중에 왼쪽 위에 있는 거, 그리고 여기서 가져온 이미지 값에서 왼쪽 위에 있는 거, 얘네들끼리 곱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 것끼리 또 곱하고, 그 다음 것끼리 곱하고 같은 위치에 있는 것들을 다 곱한 다음에 얘네들을 싸그리 싹 더하면 한 개의 출력 데이터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요게 이제 하나 출력 데이터를 만들기 위한 연산이 되겠고요. 앞에서 컨볼루션 연산 보면은 이런 연산을 한 칸씩 이동해 가면서 했죠. 네. 이미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거를 한 칸 옆으로 이동해서 또 해요. 즉, 한 칸 옆으로 이동해서 역시 이만큼 영역을 가져온 다음에 같은 위치에 있는 거 곱하고 다 곱한 다음에 이렇게 다 더하면은 역시 그 옆에 출력 데이터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걸 또 한 칸 옆으로 이동하면서 이런 연산을 한 칸씩 옆으로 이동하면서 이만한 영역, 한 칸 옆으로 이동하면서 K by K개만큼의 데이터를 가져와서 같은 위치에 있는 걸 다 곱한 다음에 더하는, 이거를 한 칸씩 옆으로 이동해가면서 쭉 하게 되면은 한 줄의 출력 데이터가 만들어지고요. 이걸 이제 한 줄 밑으로 내려와서 역시 K by K만큼의 데이터를 가져와서 같은 것끼리 싹 곱해서 더하면은 그 다음 줄 데이터가 이렇게 다음 줄 데이터를 계산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걸 또 역시 한 칸씩, 두 번째 줄에서 또 한 칸씩 옆으로 이동해 가면서 다 계산하고요. 다시 또 한 줄 내려와서 다시 또 쭉 옆으로 이동하고요. 이거를 한 줄씩 내려가면서 한 칸씩 또 옆으로 이동하면서 쭉 이런 연산, 같은 위치를 딱 곱한 다음에 더하는 이런 연산을 계속 반복하면요, 이와 같이 2차원적인 출력 데이터를 만들어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게 이미지에서 컨볼루션 연산을 수행한 방법이 되겠고요. 앞에서 제가 이제 컨볼루션 연산에서 이제 계속 그 커널들을 뭐 로우패스 필터가 있고 하이패스 필터 이런 게 있다고 했잖아요. 역시 이미지에서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미지에서 필터를 하는데 역시 로우패스 필터가 있고 하이패스 필터가 있어요. 여기에 나와 있는 얘는 이제 로우패스 필터의 얘가 되겠습니다. 가령 뭐 3x3, 가로 3, 세로 3인 커널이 있을 때 전부 다 9분의 1로 다 채우든지, 요거는 총 9개의 데이터에 대해서 평균
구하는 뭐 그런 식의 필터가 되겠죠. 아니면 이렇게 16분의 1, 8분의 1, 뭐 4분의 1 이런 값들로 채워진 필터 뭐 이런 것들이 로우 패스 필터의 한 예가 되겠습니다. 이걸 가지고 실제 이미지를 처리한 결과를 보시면요. 즉 왼쪽 이미지에 대해서 앞에서 보여드렸던 그 로우 패스 필터 커널을 가지고 컨볼루션 연산, 즉 한 칸씩 쭉 옆으로 이동하면서 그렇게 계속 곱하고 계속 더하는 그 연산하는 결과가 오른쪽 그림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뭐 대충 좀 결과가 뭐 입력과 출력이 좀 다르다는 걸 보실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좀 더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 제가 이 앞에 사진의 눈 부분을 좀 확대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뭔가 차이가 확실해 보이죠? 원래 눈은 이 눈썹 같은 속눈썹 같은 것도 상당히 약간 세밀하게 보였는데 이게 로우 패스 필터를 거치니까 그런 속눈썹이 상당히 많이 뭐 흐릿하게 보이게 되죠. 네, 이게 로우 패스 필터의 기능인 거예요. 이제 그 이미지에서 주파수가 높은 부분, 낮은 부분을 생각해 보면요. 어떤 부분이 주파수 높냐면요. 어떤 경계 부분이 주파수 높은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이 그림에서는 여기 까만색과 여기 흰색 피부톤, 네, 요 사이의 경계가 주파수 높은 거예요. 왜냐면은 여기서는 밝은 색, 여기는 어두운 색이잖아요. 그 사이에서 데이터가 이 경계 부분에서 밝은색 데이터에서 어두운색 데이터로 데이터가 많이 바뀌죠. 즉, 요 경계면에서 혹은 엣지에서 높은 주파수가 성분이 많은 거고요. 그냥 이렇게 피부톤이 많은 곳에서는 낮은 주파수 성분이 많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통과시킨 필터는 로우 패스 필터죠. 즉, 낮은 주파수에만 통과시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이런 경계선 부분은 잘 통과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계선이 어그러지게 되겠습니다. 즉, 경계가 좀 불명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 그림처럼 경계가 좀 불명확해진 이러한 출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이게 이미지의 로우 패스 필터링을 거친 결과예요. 이게 실생활에 어떻게 응용되냐면요. 여러분 소위 포토샵 가지고 이제 뽀샵칠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때 여러분이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블러링일 거예요. 그 블러링이 이 로우 패스 필터예요. 필터링이에요. 로우 패스 필터링. 여러분이 어떤 피부에 무슨 잡티 같은 거 있을 때, 그런 걸 지우고 싶을 때 이제 블러링 하잖아요. 이게 피부가 있는데, 피부톤이 쭉 있는데, 피부 색깔이 쭉 있는데, 거기에 어떤 검은색 점이 있다. 친다면요. 그 검은색 점이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은 높은 주파수가 많은 부분인 거예요. 즉, 피부 색깔이 쭉 있는데, 거기만 갑자기 데이터가 검은색 딱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주변이 주파수 높은 거예요. 근데 거기다 대고 로우 패스 필터링 하게 되면요. 그런 어떤 툭 튀어나와 있는 데이터가 사라지는 거죠. 하이패스 성분이 없어지는 거니까 고주파가 없어지고 전체적으로 평탄한 색깔을 가지게 되니까 전반적으로 어떤 툭 튀어나온 색깔들 어떤 점 같은 그런 색깔들이 없어지고 전반적으로 비슷한 피부톤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블러링, 여러분이 생각하는 뽀샵질의 원리입니다. 이게. 네. 자, 이게 로우 패스 필터였고요. 자, 하이패스 필터는 없느냐? 네, 하이패스 필터도 있어요. 네, 가령 예를 들어서 이제 라플라시안이라고 부르는 필터가 있는데 얘는 가운데만 어떤 양수이고 그 주변은 음수인 뭐 이러한 필터도 하이패스 필터가 되겠습니다. 얘는 어떤 지점의 값이 그 주변과 얼마나 다르느냐 뭐 이런 것들을 디텍트하는 뭐 그러한 필터가 되겠고요. 그 외에도 이런 커널도 있는데요. 자, 이 커널을 보면은 이게 엣지를 디텍트하는 엣지가 어디 있는지를 알아내는 뭐 그러한 필터들이 되겠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이미지에서 하이 주파수, 높은 주파수라는 것은 어떤 경계라고 했죠. 네, 이쪽 색깔과 저 색깔 다른 부분, 다른 그 경계선에서 높은 주파수 성분이 많다고 했어요. 자, 그래서 이런 하이패스 필터 같은 경우에는 주로 그런 엣지를 디텍트할 때 많이 쓰이는데요. 자, 이 커널 같은 경우에는 가로의 가로 경계를 중심으로 위랑 아래가 색깔이 다른 그러한 경계를 이제 디텍트하는 그런 커널이 되겠고요. 이 커널 같은 경우는 역시 세로 방향의 경계를 잡아내는 그런 커널이 되겠죠. 밑에 소발 커널도 역시 비슷한 기능인데요. 가로 방향의 엣지, 세로 방향의 엣지, 혹은 이런 대각선 방향, 혹은 이런 대각선 방향의 경계를 알아내는 그러한 커널들이 되겠습니다. 다 하이패스 필터들이 되겠죠.
자, 이런 하이패스 필터를 적용한 결과를 한 예를 하나 들어보면요. 역시 왼쪽 그림에다가 하이패스 필터를 통과시키면 오른쪽 그림처럼, 네, 주로 보시면은 이런 경계선들이 뚜렷하게 나오는, 네, 이러한 결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요거를 잘 이용하면요, 여러분 이제 그 포토샵에서 샤프닝 이런 걸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샤프닝이 뭐냐면은 결국 경계면을 더 살려주는 거거든요. 경계선을 더 살려주는 건데, 경계선을 더 살려준단 말은 무슨 말이냐? 경계선에 있는 하이패스 성분, 하이 프리퀀시, 높은 주파 성분을 더 키워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그 하이패스 필터를 이용하게 되면은 여러분이 샤프닝 같은 효과를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내가 이제 단색 이미지, 보통 그레이 이미지라고 부르는데요. 단색 이미지에 대해서 어떻게 필터링 하느냐에 대해서 했고요. 근데 우리 이미지 중에는 컬러 이미지도 있죠. 네. 자, 보통 컬러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요 데이터가 2차원적인 구조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약간 3차원 비슷하게 갖고 있어요. 즉, 각각의 픽셀, 각각의 지점마다 값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RGB 3개의 값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 보통 채널이라고 부르는데요. 즉, 다시 말하면 2차원적인 데이터가 1장, 2장, 3장, 총 3개의 채널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죠. 네. 자, 여기다 대고 이제 내가 뭔가 컨볼루션 하고 싶다. 뭐 한다면요. 뭐 이것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뭐 하나의 커널 가지고 각각의마다 R에도 똑같이 R에도 컨볼루션하고, 똑같은 커널 가지고 G 채널에도 역시 컨볼루션하고, 요거 가지고 B 채널도 컨볼루션하고,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컨볼루션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RGB 각각에 대해서 다 따로 서로 다른 커널을 가지고 역시 컨볼루션 연산을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뭐 이건 용도에 따라서 적당하게 하면 되겠죠. 네, 뭐 이런 식으로 컬러 이미지에 대해서는 컬러 컨볼루션 연산을 수행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미지에 꼭 국한된 내용은 아닌데요. 이제 다음 내용을 하기 전에 좀 이제 짚고 넘어갈 거 하나 말씀드리면요. 그 컨볼루션 연산의 특징이 뭐냐면요. 연산을 하고 나면은 데이터 개수가 줄어들어요. 자, 앞에서 제가 이제 1차원적인 컨볼루션 예에서요. 이제 3개씩 데이터에 대해서 이제 뭐 4분의 1, 2분의 1, 4분의 1 곱해서 데이터 하나 만들어내는 이 예제를 보면요. 입력 데이터가 7개다. X0부터 X6까지 7개였다. 하면요. 그렇게 커널의 크기가 3인 그 커널에 대해서 이제 컨볼루션 연산을 하게 되면은 데이터 개수가 줄어들어가지고 5개만 나오게 되겠습니다. 출력 데이터가. 네. 이건 상당히 일반적으로 원래 이렇게 되고요. 네. 일반적으로 n개의 데이터를 크기가 k인 커널로 처리하면요. 네. 출력 데이터 개수는 n 빼기 k 플러스 1이 되겠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가령 여기 y1은 x1을 중심으로 하나 앞에 거, 하나 뒤에 거. 그래서 x0, x1, x2를 가지고 이렇게 y1을 만들어낼 수 있죠. 근데 y0은 못 만들어내요. 왜냐면요. y0을 계산하려면 x0을 중심으로 하나 앞에 거, 하나 뒤에 거 필요한데 하나 앞에 거, x-1이라는 데이터가 없죠. 네. 그래서 y0을 계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기 y7을 계산하고 싶으면은 x6을 중심으로 하나 앞에 있는 x5, 그 다음 하나 뒤에 것인 x7이 필요한데 x7이 없네요. 그러니까 y6을 계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이게 양쪽 끝에 해당되는 출력 데이터 만들 수 없기 때문에 데이터 개수가 줄어들게 되겠고요. 만약 이게 싫다. 네, 데이터 개수가 내가 입력과 똑같은 개수의 데이터를 출력하고 싶다. 네, 그렇다면요.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뭐 결국은 이제 x-1과 x7을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그런 문제인데요. 뭐 한 가지 방법은 패딩이라 가지고요. x-1과 x7이 둘 다 0이다 생각하고 계산한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양쪽 끝에는 x0과 x6이 반복된다 라고 생각하면서 역시 계산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하나, 둘, 세 개 모아서 이제 y0을 만들어내는 거죠. 이쪽 끝에서는 x5, x6, x6 가지고 이제 y6을 만들어내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위의 방법은 보통 패딩이라고 부르고요. 두 번째 방법은 카핑, 뭐 이렇게 부를 수 있겠고요. 아니면 랩핑은 좀 상당히 재밌는데, 네. 요 x0부터 x6까지 있는 데이터가 빙글 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즉, x0, 1, 2, 3, 4, 5, 6이 있는데 6 다음에 다시 0이 있다. 네.
그다음에 6-0이 있으니까 0 앞에는 6이 있는 거겠죠. 네, 이렇게 0부터 6까지 데이터가 한 바퀴 삥 둘러 있다라고 생각하고 계산하는 방법도 있어요. 이걸 래핑이라 부르겠습니다. 뭐 보통 이제 데이터 요 세 가지 중에 하나를 골라 쓰게 되겠는데요. 역시 이제 어떤 응용 분야인지에 따라서 뭐 어느 걸 고를지가 달라지게 되겠습니다.